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장 개요 부분입니다. 조리기구 1번 용량 표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용량 표시 부분에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우측에 설명해 있는 부분을 기억을 좀 합시다. 자, 작은 티스푼 1 small ts. 자, 여기에 50ml. 리터를 소문자 쓰지 마시고 라지엘로 다 바꿔주세요. 여기에 위에는 바뀌었는데 지금 이거 미스프린트죠. 자, 5ml 작은 스푼, 큰 스푼 15ml. 그 다음 한 컵 200ml. 자, 이렇게 우리가 조리 계량 컵에 따라 가지고 양을 기억을 해 주세요. 5, 15, 200ml. 그 다음 우리가 익히 쓰고 있는 그램 단위가 아니고요, 온스 단위를 쓸 때, 온스 단위를 쓰면은, 자, 1온스는 몇 그램이냐 하면은 28.35g이고요. 파운드로 쓸 때 1파운드는 454g입니다. 자, 1번 답은 용량으로 옳은 것은 답은 1파운드 454g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는 값을 여러분들이 이 계량 기구별 어떤 양이 얼마냐 문제가 나온다면은 어떻게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자, 1번 됐고, 그 다음 2번 건너뛰고 3번 티아민 손실이 가장 많은 것은 조리 방법 중에서 티아민이 바이타민 B1입니다. 바이타민 B와 C는 수용성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삶는다 이래버리면은 이 수용성 타입 바이타민은 소실이 쉽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 삶기는 수용성 영양성분 손실이 많고 튀김은 고온 단시간 조리로 영양소 손실은 적을 수 있지만은 튀김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현상들도 동반되죠. 그걸 동시에 여러분들이 조리 관련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는 조리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자, 조리 목적은 좌측의 목적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영양성분 흡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 소화가 쉽게 되도록 만들어준다. 그 다음 기호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저장 운반성을, 그러니까 조리 후에 저장 운반성이 용이해진다면은 조리를 해서 저장 운반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 동일한 식재료로도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걸 식생활의 다양성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조리 목적으로 옳은 것은 5개 중에 하나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답을 내가 이거 4번이 정답이다 찾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에는 조리 목적 이 전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어서 자, 6번부터 나오는 전자레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전자레인지 조리를 할 때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전자레인지로 조리를 할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자, 여기에 특징을 보고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조리 시간이 짧다. 식품 중량 감소한다. 갈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용기보다는 식품이 먼저 가열된다. 전자파가 투과되는 용기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자파를 투과할 수 있는 용기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조리기구가 무엇이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유리, 도자기 등 비금속 재질은 사용이 가능한데, 금속 재질은 전자파를 반사시켜 버리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파를 반사시키면서 거기에 전자파가 많이 반사되면 만약에 금속이 그 안에 어떤 폭발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 냉동식품 해동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열의 손실이 적다. 그 다음, 단일 식품이 아니거나 식품 크기가 다르면 익는 정도가 달라서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크기나 어떤 식품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열되는 속도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다량의 식품이나 큰 형태의 식품 조리는 부적합하다. 왜? 전자레인지 그 용량이 한계가 딱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은 전자레인지 원리가 무엇일까요? 자, 원리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어떻게 해서 조리될 수 있는 에너지, 열을 내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주로 많이 들어있는 식품 소재 중에, 식품 식재료 중에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 분자가 정확하게는 물 분자가 계속 꼼짝꼼짝 움직이고 진동도 일어나고 이렇게 스트레칭, 밴딩, 트위스트 이런 진동이 일어나는 거기에서 열이 그렇게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물 분자가 이렇게 회전, 로테이션, 물 분자가 이렇게 돕니다. 그러니까 물 분자가 서로 돕니다. 회전을 할 때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이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 마찰열이 열로서 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분자의 진동에 의해서 조리된다. 정확하게는 진동 아닙니다. 로테이션과 진동을 따로 분리해서 구분을 한다면은 진동은 로테이션과 다른 분자 운동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고 아마 이렇게 정확하게 물 분자 아니고 다른 분자도 전자파를 흡수할 수만 있으면은 이와 같이 분자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은 조리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분자 로테이션입니까? 진동입니까? 이렇게까지는 묻는 문제는 아직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정확하게는 분자 진동이 아니다. 그 다음 7번, 8번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9번에 조리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에너지 전달이 어떻게 되느냐? 크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 원리가 있다. 자, 전도는 물질 이동 없이 열 에너지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숟가락, 젓가락을 뜨거운 불 속에 데우고 있다면 내가 잡고 있는 끝쪽에 열이 전달돼서 나중에 뜨거워서 손을 댈 수가 없지요. 그때 금속을 타고
온도, 열이 전달되었다 뿐이지 금속이 열을 가지고 움직여줬는 것은 아닙니다. 금속은 금속 숟가락 젓가락 그대로 금속 분자들은 금속을 이루고 있는 그 금속들은 제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질 이동이 없습니다. 이 방법이 전도고요. 그 다음 에너지를 열을 가지고 어떤 물질이 열을 전달을 해주는 경우가 대류입니다. 대류. 자, 이 대류는 자 보세요. 비중이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오는 비중 차이에 의해 가지고 액체든 기체든 액체나 기체의 열 에너지를 가졌는 액체나 기체가 움직여지는 경우입니다. 이게 대류입니다. 그러니까 자 주전자에 물이 있는데 아래쪽에서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바닥 쪽에 있던 물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면은 그 뜨거워진 물은 위로 비중이 그러니까 비중의 밀도가 결국에는 변화되니까 위로 뜨거운 물은 위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차가운 물은 아래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것이 올라가고 차가운 것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열 에너지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어떤 물질이 가지고 움직여주는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가졌는 물질의 이동이 없을 때가 전도고 있을 때가 대류다 이 말입니다. 자, 두 개 구분되겠죠? 됐죠? 그 다음 복사는 자 이건 중간 매체 없이 바로 가열된 물체가 직접 전달되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중간 매체가 필요 없습니다. 대류가 일어나려면 중간 매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간 매체 없이도 여러분들 태양빛이 지금 우리에게 쪼여지고 있습니다. 저 태양에서 현재 우리 지구 여기까지 에너지가 오는데 태양빛이 오는데 거기에 뭔가 공기가 그 에너지를 갖다 줍니까? 옮겨줍니까? 아니죠. 진공 상태인 상태를 다 태양빛이 통과해서 여기 옵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여기에 스토브가 있습니다. 난로가 있어요. 난로 앞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따뜻한 느낌이 오죠. 따뜻한 느낌이 와요. 그 따뜻한 느낌이 어떻게 오느냐? 직접 오는 겁니다. 공기가 없더라도 진공 속에서도 열이 옵니다. 그 방법이 복사입니다. 복사예요. 그러니까 자 전기 어떤 스토브가 있다. 그러면은 복사만으로 빛이 오는 경우도 있겠고 공기가 데워져서 대류로 이렇게 따뜻함이 오는 경우도 있겠고 혼합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 복사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바로 빛을 어떤 차단을 시켜버리면 복사빛은 나에게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류로 온다면은 공기가 따뜻하게 데워져서 온다면은 그거는 따뜻함이 올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전도, 대류, 복사 자, 이 세 가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열 전달 속도는 복사가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 대류고 그 다음 전도입니다. 자, 전도도 지금 각각 물질에 따라 어떤 그 철인지 굴인지 은인지 금인지 이런 재질에 따라서도 전도도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조리 기구에 대한
이 어떤 전도도 뭐 이런 것들을 다 나중에 필요하다면은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사용할 수 있는 용기 있겠습니다. 자, 있는 용기와 없는 용기 이제 구분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사용할 수 있는 용기는 몇 번일까요? 자, 범랑 냄비, 도자기류, 금박, 스티로폼, 스테인리스, 그러니까 금속 재질은 쓰면 안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금속 재질 아닌 거 쓸 수 있는 거는 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답은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용기. 자, 좌측에 사용에 적합한 용기. 자, 도자기나 유리, 나무, 그 다음에 내열 플라스틱 그랬는데 내열 플라스틱에는 폴리프로필렌, 테프론, 실리콘 수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리프로필렌 PP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여러분 가방 종류라든지 이렇게 좀 질긴 형태를 띠고 있는 폴리프로필렌 쪽이고, 테프론은 여러분 테프론 코팅되어 있는 그 어떤 조리기구들 있을 겁니다. 테프론은 직접 보시지는 못하셨죠? 테프론이 코팅되어 있는 그런 조리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실리콘 수지, 부적합한 용기는 아까 얘기했던 금속재, 그 다음 금속 장식이 들어가 있다든지 하여튼 금속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플라스틱인데 열에 약한 플라스틱 종류가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우리 보통 비닐 그런 PE 그럽니다. 약자로 PE, 폴리에틸렌, 비닐, 그 다음에 메라닌 수지, 그 다음에 요소 수지. 자, 메라닌, 요소 수지 이런 것들은 이 수지를 만들 때 그 안에 원료 물질로 포말데하이드, 포르말린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플라스틱 종류가 열분해에 의해 가지고 분해가 되면은 그 분해 산물이 나와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플라스틱 종류가 만약에 단양체로 이렇게 열분해가 된다면은 건강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분해될 확률이 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1번에 식품 선택 방법에 자, 난류에는 난백이나 난황 개수가 있습니다. 난황, 난백 개수가 있고 자, 신선한 식품 선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난류의 난백 개수와 난황 개수 자, 높은 것. 그 다음 돼지고기 색깔 육색이 선홍색인 색깔을 띠고 있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우유, 알코올을 가했을 때 침전하지 않는 것이 신선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살 같으면 광택이 있고 투명해서 경도가 좋은 것, 그러니까 쉽게 부서지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부서지지 않는 자, 그런 살이 좋다. 그 다음에 생선 같으면 눈이 안구 투명하고 약간 돌출되어 있는 것이 신선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선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안구가 벌써 흐릿하여지면서 안구가 튀어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쑥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자, 이용을 해서 신선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13번이 자, 조미료 침투 속도를 고려할 때 자, 사용 순서가 옳은 것은 그러니까 자, 분자량이 큰 것을 미리 조미해라. 왜냐하면 분자량이 작은 것이 미리 들어가 버리면 그걸
큰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자량이 큰 것을 미리 넣고 작은 것을 나중에 넣어라. 제가 비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항에 바위, 자갈, 모래를 넣을 때 무엇부터 넣어야 됩니까? 바위부터, 큰 것부터 미리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바위 넣고 자갈 넣고 그 다음 그 사이 빈 공간에 모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딱 넣어주면은 넣고 물을 탁 채우면은 어항이 되잖아. 그거 거꾸로 뒤집어서 한다면은 모래 넣고 자갈 넣고 바위 넣으려니까 바위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이해되죠? 자, 이 순서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조미료만 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때요? 수분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조금 음식이 부드러워지잖아. 맞죠? 수분 거의 없이, 수분 거의 포함하지 않는 식품, 나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멸치 조림할 때, 멸치 조림하고 나니까 나중에 딱딱한 멸치 만드는 경우가 있고, 좀 부드럽게 씹히면서도 조미료 맛은 다 나는, 멸치 조림을 만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결국에 너무 딱딱한 멸치 조림은 그 속에 수분이 거의 많이 우리가 어느 정도 수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수분 다 제거시켜버리고 조미료만 갖다 전부 침투시켜 놓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조미료만 생각하지 마시고 수분 같이 해서 어떻게 음식을 조리할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필요합니다. 그 다음 자, 조미료 침투 속도를 고려할 때 그 순서가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건 눈소식에서 설소식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설탕 분자량 가장 큽니다. 미리 넣으세요. 그 다음 소금 넣으세요. 식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가능하다면 나중에 넣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휘발성 있는 식초는 마지막에 넣어줘라 이 얘기고요. 분자량이 큰 것을 미리 넣어줘라. 자, 분자량 크고 그 다음에 확산계수 곱한 것 여러분 솔직히 확산계수를 어떻게 지금 기억을 합니까? 기억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확산계수 그랬지만은 이 확산계수 계산해가지고 뭐부터 넣고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식재료에 각 세포막에 조미료가 침투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들어갈 때 확산계수 신경 크게 안 쓰더라도 일단 분자량이 큰 것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야 됩니다. 작은 거 미리 넣어보면 작은 거 안에 들어가는 걸 뽑아내지 못하면은 그 안에서 큰 것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원리 이해됐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물에 끓는 점 화씨 온도로는 몇 도인가? 자, 섭씨 화씨 관계. 자, 물에 끓는 점 그랬는 100도씨니까 화씨로 0도씨가 화씨가 32도입니다. 그럼 32도에 180을 더하면은 212도 패런하이트. 도 F 값이 섭씨로는 100도에 해당되는 온도입니다. 섭씨, 화씨 온도를 자 바꾸는 식을 여기에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 식 기억할 수 있습니까? 기억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기억할 수 있는 방법. 100분의 섭씨를 100으로 나눈 답이 하씨에 32도 빼주고 이거 180등분 했는 이 식을 기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환산이 가능할 것이다.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억납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휴식 후에 합시다.